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취준생 여러분들께 급변하는 채용 트렌드의 핵심만 콕콕 찍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그룹의 채용 특징 및 필기 전형에 대해 알려주실 에듀스 김배정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 채용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필기시험을 주로 출제하고 있는 김배정 연구원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도 출제를 하시나요? 네, 원래 기업 시험을 많이 개발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NCS 문제도 같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현직에 있으시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인가 현대자동차나 CJ 못지않게 롯데그룹 채용에도 많은 취준생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용 규모 때문이에요. 보통 대기업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0,000명을 뽑기도 힘들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2017년에 롯데에서 이제 공개를 한 자료인데요. 앞으로 4년간 7만 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초년도에는 13,000명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늘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14,000명까지 채용을 하겠다 얘기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채용 인원이 일단 크게 이슈가 됐었고, 동시에 작년에는 롯데에서 채용 프로세스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어요. 채용 프로세스라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필기 전형, 필기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 전형, 그렇게 다 단계적으로 통과를 하면 최종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세 가지 단계가 맞거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형이 조금 달랐어요. 어땠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롯데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LTEP 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LTEP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 그냥 기본만 하면 되더라. 심지어 잘 못 푼 문제들 굳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찍고 나와도 다 붙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문제가 너무 쉬웠었나? 아니면 IQ 테스트나 인성검사 같은 정답이 없는 시험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좋은 추리인데요.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필기 전형을 온라인으로 쳤었어요. 보통 대학교 때 보면 팀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팀플 하듯이 필기 전형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화면 보고 그냥 이거 너 아는 문제지? 답 찾아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필기 전형에 이런 높은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에 들어서야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에 필기 전형으로 좀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대기 시간에 본다라고 하면 꼭 필기를 통과해야 면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가 필기 전형의 허들 역할을 못했었는데 2018년 들어서야 비로소 필기 전형을 꼭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바뀌었죠. 2018년에 들어서야 필기 전형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럼 롯데그룹에 입사를 하려는 분들은 필기 전형을 피해갈 수 없겠네요. 그럼 필기 전형 LTEP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롯데 LTEP은 롯데 탤런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롯데그룹의 조직 직무 적합도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테이블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요. 이 타임테이블 보면 크게 직무 적합 진단이랑 조직 적합 진단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탈락을 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요. 진단 영역을 보면은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약간 특이한 거는 이공계 관련 직무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상경계 관련 직무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공계 관련은 수리공간, 상경계 관련은 언어논리 이런 거를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롯데를 얘기하면서 약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오후에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보통은 오전에 9시에 시험 치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네. 피곤하고. 그쵸. 새벽 일어나는 거 잘 하세요? 잘 못해요. 저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네. 근데 오후 2시 반부터 6시까지 치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배려가 느껴지네요. 네, 그쵸. 근데 시간표를 보니까 35문항을 25분 만에 풀려고 하라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다 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서 압박을 많이 느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좀 꾸준히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 보실 때 보면 이 언어 같은 경우는 35문항에 25분이어서 시간이 짧지만 다른 문항 같은 경우는 비교적 풀 수 있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중에 책을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게 좋고요. 책 고를 때 보면 너무 어려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 수 있게 내놓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 보면 3, 4분 걸리는 문제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책으로 공부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집 사서 보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에듀스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모의고사를 구매하면 출력을 해서 직접 본인이 마음대로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 기업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감각을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라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스펙을 많이 보지 않나요? 롯데타워도 그렇고 뭔가 이미지가 그런 게 있어요. 서류 통과도 안 되면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롯데에 대해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 유통업이라고 하면 뭔가 스카이 출신 아니면 안 뽑아줄 것 같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지원자의 스펙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뽑는 네. 채용으로 유명한데 공공기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사실은 롯데가 이런 트렌드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스펙 태클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이름이나 이메일, 연락처 이런 것만 넣고 지원서를 받는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네. 심지어 전공이나 출신 학교 이런 것도 전혀 안 넣거든요. 심지어 사진 같은 걸 넣어도 오히려 감점으로 적용이 되는 방식인데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00명 정도를 이 전형을 뽑고 있거든요. 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한때 왜 컨테스트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이 컨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 뽑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유행하면서 대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잠깐 트렌드로 떴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롯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매년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보면은 개인정보나 스펙 정보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 완전히 금지돼 있고요. 제출한 과제만을 통해서 지원자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 지원자는 제출 과제에서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주로 받게 돼요. 스펙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욱 솔깃한 그런 정보인데요. 그럼 스펙 태클 채용에 지원한 분들도 LTEP을 보나요? 그리고 제출 과제 주제는 어떤 게 있었어요? LTEP을 보긴 하는데 아까 LTEP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직무 능력에 대해서 묻는 거랑 조직 적합도 검사. 그 중에서 조직 적합도 검사만 가지고 이제 보고요. 제출 과제는 계열사마다 좀 달라요. 그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편의점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편의점 좋아하세요? 하루에 2번은 가면 네, 맞아요. 1+1이나 2+1 이런 것도 좋고요.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 중에도 보면은 세븐일레븐 들어보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세븐일레븐 많이 가시는데 이 세븐일레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리아 세븐이라고 롯데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앱을 활용을 해서 이런 편의점들이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 나만의 냉장고인가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앱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좀 적립금도 받고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하고 이런 재미를 조금 알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 편의점에 대해서 로열티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 과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봐라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오는 거죠. 진짜 직무랑 관련이 깊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런 전형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채용 프로세스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롯데그룹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다르고 특별한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호감이 가는데요. 네. 보통 롯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시나요? 공채 때 서류 통과는 좀 쉬운 편인가요? 알수록 혹은 한 번 시험을 쳐본 사람들은 롯데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LTEB 필기 전형으로 이제 자리 잡은 이후로부터는 지원한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LTEB을 실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류 전형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필기 전형이 떨어졌는데 보통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약간 의심도 가고 아니 난 잘 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런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지원자들한테 결과표를 좀 보내줬었어요. 아, 정말요? 네, 불합격한 사람들한테 이 영역에서 좀 부족했다. 다음엔 이걸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줬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LTEB이라는 거를 약간 이 필기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채 때 롯데에 들어가려면 LTEB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근데 LTEB을 실시하기 전에 보통 일주일 전에 서류 전형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 부족하죠. 맞아요. 또 없죠. 맞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두세 문제집 정도는 좀 풀거든요. 그리고 롯데만의 특별한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요. 문제 자체가 좀 길어요. 그렇네요. 네, 한 페이지 안에 안 들어가는데요. 우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래 조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시스템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놓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아, 네. 그래서 기존의 인적성 검사 이런 느낌은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있고 이제 보기는 좀 더 숫자와 이런 문항에 관련된 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겁을 먹었는데 네. 생각보다 지문이 네. 뭔가 인문학적이고 네. 약간 좀 더 네. 단순한 느낌도 좀 들지 않나요? 네, 단순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묻는다기보다는 네. 순발력이라거나 아니면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고 아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레버를 올려야 되느냐 레버를 내려야 되느냐 레버가 올려가 있을 때 내려가 있을 때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실 때 이런 유형이 좀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네. 사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앞에 문제랑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죠. 앞에는 이런 날짜라거나 요일이라거나 이런 것도 맞아요. 없었고요. 이런 PSD 코드라거나 이런 것도 없었죠. 네. 근데 여기는 이런 코드라거나 요일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문제인 듯 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 좋아요. 이왕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인데요. 아까랑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화면 좌표가 나와 있고 보기도 보니까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요. 네, 근데 조건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아, 내가 적절하게 좀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게 유연하게 좀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에듀스 문제집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문제를 봤으니까 본 김에 얘기를 하자면 롯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친절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오후에 시험을 친다고 얘기했잖아요. 롯데는 사지선다로 나와요. 원래 오지선다. 맞죠. 그래서 오지선다에 사지선다로 두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친절한 거죠. 네, 희망적이고 맞아요. 조금 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롯데를 좀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LTEB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그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지시사항을 보고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리 학습을 해놔야 시험에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롯데그룹 채용과 필기시험 LTEB 그리고 그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까지 세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꿀팁을 활용하여 롯데그룹에 꼭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에듀스의 오정원이었습니다. 김배정이었습니다.